이러한 교육 상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중단되었고 그 결과가 나의 그러한 생애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프랑스의 육군 대위로 시의원 중에 인척을 가지고 있는 고띠에란 사람과 아버지가 다투게 되었다. 이 고띠에는 파렴치하고 비겁한 사나이로 코피를 흘린 정도의 일로 복수심을 품고 아버지가 거리에서 칼을 뽑았다고 고소를 했다.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는 법률대로 고소인도 함께 감옥에 넣어달라고 완강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명예와 자유를 짓밟혀가며 지옥을 참는 것보다는 깨끗이 저네버를 떠나 타국에서 살 생각으로 국적을 잃게 되었다. 나는 그 무렵 저네버의 축성공사에 나가 있는 외삼촌 베르나르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외삼촌의 큰 딸은 이미 죽고 없었다. 나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다. 우리 둘은 보세에 있는 목사 랑베르시에 씨의 집에 기숙하며 거기서 라틴어는 물론 교육이란 명목으로 라틴어에 부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배웠다. 마을에서 보낸 2해 동안에 나의 로마풍의 거칠은 점은 약간 부드러워져서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떠맡겨지지 않은 저네버에서는 공부와 책 읽기를 좋아했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보세에서는 과업이 있어서 숨을 돌리기 위한 놀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시골은 내게 있어서 모두가 새로웠고 뛰노는데 지치는 법은 없었다. 시골에 대한 흥미는 굉장히 강해져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 거기서 보낸 행복한 나날의 회상은 어떤 나이가 되어도 당시의 생활과 즐거움을 그립게 만들었으며 그 회상만으로도 나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정도였다. 랑베르시에 씨는 매우 사리에 밝은 분이어서 우리들의 교육을 등한히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덮어놓고 숙제를 안겨주는 그런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 교육이 훌륭했다는 증거로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내가 공부 시간을 조금도 불쾌하게 여긴 기억이 없고 그에게서 그리 많은 것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 대신 배운 것은 시 기억해서 어느 것 하나 잊어버린 것이 없었다. 이러한 전원 생활의 소박함은 내 마음을 우정의 눈뜨게 함으로써 한없는 이익을 주었다. 그때까지는 매우 높은 그리고 쓸데없는 공상적인 감정밖에 몰랐다. 평화로운 상태에서 삶을 함께 누리는 습관은 내 마음을 외사촌 베르나르와 상냥하게 연결시켜 주었다. 잠시 동안 일찍이 형에게 품었던 그보다 깊은 애정을 이 외사촌에게 느꼈다. 그는 몹시 야위어서 후리후리하게 키가 큰 소년이었으며 몸이 약해 그만큼 성질도 유순했고 나의 후견인의 아들이라고 하여 집안에서 받는 편애를 악용하는 일도 없었다. 두 사람의 공부, 오락, 취미는 똑같았다. 양쪽이 다 외톨박이의 동갑이고 다 같이 그리웠다. 떨어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둘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서로가 애착심을 보여줄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 그 애착은 대단했다. 둘은 한시도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둘이 다 부드러운 말에 그만 누그러지는 성질이어서 한쪽이 누르려고만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친절해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기분이 맞았다. 감독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은 있어도 단둘이 있으면 내 쪽에서 그의 위에 서는 듯이 되어 그것으로 균형이 유지됐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가 어물어물할 때는 내가 낮은 소리로 그의 학과를 가르쳐 주었고 내 글짓기가 끝나면 그의 것을 도왔다. 오락때는 나의 흥미가 더 능동적이어서 언제나 그를 이끌었다. 결국 두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일치하고 둘을 연결한 우정은 진실에 찬 것이었으므로 저네보아 보세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보낸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상은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결코 두 사람을 떼어놓기까지는 않았고 어느 싸움이고 결코 15분을 계속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남 앞에서 고자질을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 새삼스럽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은 왠지 유치한 것도 같으나 그래도 아이들의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마 별로 흔치 않은 한 예가 될 것이다. 보세에서 보낸 그 같은 생활은 내게 매우 적합한 것이어서 좀 더 오래 계속되었던들 내 성격을 완전히 굳혀 놓을 뻔했다. 사랑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 있는 것 같은 아늑한 감정이 그 바탕이 되어 있었다. 천성적으로 나처럼 허영심이 적은 사람도 없었을 줄 안다. 비약적으로 숭고한 감동으로 뛰어오르는 일은 있지만 이내 원래의 무기력으로 다시 떨어지고 만다. 내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나의 가장 강한 욕망이었다. 나는 온순했다. 사촌도 그랬고 우리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러했다. 만 2년 동안 거칠은 감정에 부딪힌 일도 상처를 입은 일도 없었다. 내 마음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기질은 주위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키워졌고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족해하고 다른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교회에서 교리 문답을 하다가 대답이 막혀 버렸을 때 랑베르시의 양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만큼 난처한 일이 없었던 것을 나는 언제까지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여러 회중 앞에서 신뢰를 저지른 부끄러움보다도 훨씬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기야 실패의 부끄러움은 역시 컸다. 칭찬받는 일은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엔 언제나 몹시 민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랑베르시의 양에게 질책을 받는 걱정보다도 그녀를 슬프게 한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나를 불안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오빠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때에는 역시 엄격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거의 언제나 정당했고 결코 감정을 고조시키지는 않았으므로 그것이 내게는 슬프게 느껴져서 반항할 기분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벌을 받는 것보다도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싫어서 불만스러운 표정은 체형 이상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그 이상스러운 기분을 더 깊이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꼭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언제나 무차별로
그리고 흔히 무분별하게 되풀이되는 방법이 먼 장래에 가져올 결과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고쳐질 것인가. 실은 일이기는 하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예가 큰 교훈을 낳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감하게 나의 신뢰를 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